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의 손병호입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가스화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하수 슬러지가 매년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하수 슬러지는 약 56% 정도가 그 매립에 지금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 이 매립되는 것은 하수 슬러지의 수분 함량이 75% 이하짜리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하수 슬러지 함량이, 수분 함량이 이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천상 드라이 건조 공정을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대체 처리 방법으로서 그 해양 투기가 지금 주로 되고 있습니다. 40% 정도 해양 투기 되고 있지만 역시 그 단가가 좀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소각 처리하는 것이 가장 그 나은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양 포션으로 소각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물론 소각 시스템을 많이 지금 건설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소각 역시 그 CO2를 많이 그 배출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폐타이어를 골라봤습니다. 폐타이어는 단일 품목으로서 많은 양이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약 35%가 현재 그 재생되고 있고, 나머지는 역시 그 매립되거나 연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단일 그 품목으로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수하기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이 슬러지도 역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발열량으로 봤을 때 슬러지는 4,000보다 적지만 타이어는 8,5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타이어를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료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가스화 반응의 주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스화를 하면 CO2보다는 CO2를 줄일 수가 있고, 발생되는 CO2를 줄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CO와 수소로 이루어진 합성가스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가스화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반응이 수증기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CO와 H2를 얻을 수 있는 수증기 가스화 반응이 되겠고요. 역시 수소가 탄소를 만나게 되면 메탄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 방안 자체는 고온 고압의 환경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일어나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이 위 두 반응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필요한 열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같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연소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CO2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고체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황성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바이오스코어를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스화 반응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유동층 중에서도 전형적인 유동층보다도 해서 다시 다른 타입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유동층에 그래프 튜브를 안에다가 넣어서 그 다음에 드래프트 구역하고 애널러스 구역, 사이드 구역하고를 분리해서
해서 따로따로 서로 다른 유속의 그 기체를 주입하면 이 안에 두 가지 층에서의 그 데스티가, 솔리드 데스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안에 쪽에 어떤 고체가 통과할 수 있는 그 갭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안에서 고체가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타입을 저희가 내부 순환 유동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일부는 일부는 공기를 넣어서 컴버스천이 필요하고 또 메인 방어로서 가스화가 필요할 때는 수증기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체를 따로따로 넣어줌으로 해서 나오는 프로덕트 가스를 서로 간하는 섞이지 않게 믹싱을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믹싱의 방지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깔때기형 어떤 세퍼레이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직경이 15cm이고 높이가 2m 정도, 토탈 높이가 2m가 되는 이러한 그 시스템을 제작했습니다. 공기는 여기서 전기 프리터를 통해서 드래프트 쪽으로 주입을 했고요. 수증기는 수증기 발생기로부터 오리피스를 통해서 애닐러스 쪽으로 주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타이어의 그 잘게 부스러진 스크랩은 스크루피드를 이용해서 프리보드 섹션 쪽에서 주입했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는 건조시키지 않고 그 상태에 직접 주입을 해보기 위해서 모노펌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반응기의 가장 윗부분에서 주입을 했습니다. 나오는 생성 가스는 사이클론을 거친 다음에 컨덴서를 거쳐서 필터를 통해서 GC에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스들은 바깥쪽으로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그 장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가 메인 반응기가 되겠고요. 타이어가 들어가는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모노펌프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스티밍 도로는 같고요. 여기가 나가는 가스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 메터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주입을 위해서 사용된 캐비티 펌프라고 하는 그 펌프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이를 듣기 위해서 크로스 섹션 그림을 삽입하는데 스테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렉시블라 조금 안에서 같이 내부의 긴 공간을 같이 돌면서 밀어주기 때문에 펌핑에는 가장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타입의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석탄하고 타이어하고 슬러지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분석치를 보시면은 공업 분석치를 보시면은 혹시 석탄의 휘발분이 한 30% 정도 되는 데 반해서 웨이스트 타이어가 한 60%, 슬러지는 한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휘발분이 많고 해서 여기 폐타이어 쪽에 발열량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8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분 처리를 하는 목적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슬러지로 탄소 소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합성가스는 그렇게 포션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그 조업 적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폐타이어 사용된 것은 자원재생 공사에서 구입하는데 스크랩의 그 평균 직경이 한 1mm 정도 되는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거든요. 그 다음 석탄은 이거 좀 잘못 들어갔습니다. 석탄, 그 전에 이제 석탄 가지고 시험했을 때 그 사이즈를 보이시는 그다음 온도는 650에서 850도 디그리 C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다음 드라이브 튜브로 들어가는 유량하고 엔로스 쪽으로 들어가는 유량을 조금씩 주어진 한도에서 바꿔봤습니다. 그다음 스팀 프로 레이트는 여기서 같은 엔로스로 들어가고 있지만 엔로스 쪽으로도 때때로 에어를 주입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눠서 필요했습니다. 우선 그 레퍼런스로서 그 석탄을 가스화했을 경우에 수증기를 넣어서 가스화했을 경우에 얻어진 생성가스의 그 조성을 여기다가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두 군데서 얻을 수 있는 가스는 하나는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가스고 하나는 드래프트 쪽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겠습니다. 드래프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공기를 주입하기 때문에 주로 연소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이런 합성 가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쪽의 그 가스와 구역에서 나오는 생성가스를 여기 표현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분홍색 실선이 CO-가 되어 있습니다. 20%까지 그 다음 수소는 빨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그 20% 조금 넘게 나오는 여기서 그 퍼센트 밸런스는 이제 있는 그대로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폐타이어만 일단 집어넣으면서 스팀을 주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왼쪽 그림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타이어 외에 슬러지를 같이 집어넣는 그랬을 때의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수소 쪽을 보시면 약 5에서 한 15% 정도의 사이에서 그 수소가 얻어지고 있고요. 혹시 그 슬러지를 넣었을 때는 약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역시 메탄 역시도 폐타이어만 가스화 했을 때는 5%에서 한 10% 정도의 메탄 발생량을 보이고 있으나 슬러지를 넣었을 때는 5% 이하로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 열량을 좀 많이 떼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나온 데이터들을 저희가 정리를 많이 아직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얻은 그 생성 가스의 조성으로부터 계산을 한 건데요. 이것은 고열량 하이어 히팅 밸류가 되겠습니다. 도중이 열량이 되겠습니다. 가스 열량인데요. 타이어를 가스화했을 경우에 5에서 15까지 메가줄 퍼 큐빅미터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심볼은 애뮬러스 쪽에서 얻어진 샘플이 되겠습니다. 드래프트에서 나온 건 이제 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를 같이 넣었을 경우는 아무래도 히팅 밸류가
5메가줄 퍼 큐빅미터보다 조금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 카본 컨버전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데 40% 이하로 카본 컨버전이 나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20%에서 30% 정도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동층에서 두 파트로 나눠놨는데,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가스에 파인 파트들이 굉장히 프레임먼트가 너무 좀 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나오는 생성되는 가스에다가 불을 붙여본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석탄가스가 왔을 경우고, 석탄가스가 왔을 경우는 양쪽에서 불을 붙일 수가 있었고요. 불이 붙여지고 타이어를 가스화했을 때는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거에만 불이 붙여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역시 그 발열량이, 우리가 얻는 가스에 대한 발열량이 중요한데요. 석탄을 가지고 실험에서 얻어진 값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비교적 타이어를 가지고 가스화를 했을 경우에 5에서부터 15까지도 얻어지는 메가줄 퍼 큐빅미터로 열량을 비교적 괜찮은 열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본 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에너지 쪽에서 파인 파티클의 인프라먼트가 좀 심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축축한 슬러지를 직접 주입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르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그 파티클들이, 슬러지 파티클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파티클들이 지금 저희는 이 하부에다, 드래프트 하부에 그 홀을 사용했는데, 이 홀을 통과하는 게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장차 이 서큘레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으로서 그 타이어를 수증기 가스화함으로써 15메가줄까지의 가스 생성가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타이어 인플레이먼트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러지 파티클의 그 서큘레이션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장차 해결하기 하고자 지금 다시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